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비트코인 어제 1400불대까지 올라갔었으나 목표가라고 볼 수가 있었던 1500불대는 뚫지 못하고 지금 현재 1351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세가 좋았던 알트코인들도 그런 기세가 한풀 꺾인 그런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달러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락하고 있었던 달러가 반등하게 되면서 이 반대로 최근까지 올라가고 있었던 미국 증시, 금, 그리고 오일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두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달러랑 나머지들, 이 미국 증시라든지 금, 비트코인까지 한 편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형국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거 거의 시소 타는 것 같죠? 이제 한쪽에는 미국 달러가 타 있고 이제 반대쪽에는 나머지들이 타 있는데 미국 달러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살이 찔 때마다 그쪽으로 왕창 기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 달러를 계속해서 찍으면 미국 시민들은 힘들어지는데 미국 달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자산들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달러를 더 찍으라고 응원하기도 뭐한 입장이긴 하지만은 찍을 거면 빨리 좀 찍어봐요. 어차피 우리가 말린다고 안 찍을 것도 아니면서 찍어라 찍어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가자. 자, 그 다음에는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디파이 사기 프로젝트 관련된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트론 기반 중국 디파이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스트폴리오라는 프로젝트의 먹튀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이제 폐쇄된 상태이며 이 프로젝트 창업자의 트위터에는 자신의 트론을 돌려달라는 댓글들이 다수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사기 프로젝트로는 YFDEXF를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금 2천만 달러를 들고 토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먹튀 프로젝트는 이오스 기반의 디파이 프로젝트인 EMD입니다. 이놈들은 얼마나 뻔뻔하냐, 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튀었습니다. 테더 78만 개, 이오스 45만 개 등등을 빼서 도주를 했는데요. 그 중에 12만 개의 이오스만 돌려줄 의사가 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모든 커뮤니티 활동, 특히 나를 조사하는 듯한 그런 활동을 중단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프라이빗 키를 소각시켜버릴 거다라면서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죠. 이야,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도 있어요. 그냥 잡아가지고 통구이를 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처럼 사기 프로젝트들이 성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작은 프로젝트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멀티체인 지갑회사인 토큰 포켓이 그들의 이오스 기반의 자산 플랫폼인 올가닉스 프로토콜에서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가격 지표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엔 체인링크 물량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체인링크 전체 공급량의 90%가 단 9개의 고래들 지갑에 이제 대부분 저장이 되어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늘어났네요. 전에는 2개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기 있는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 뉴스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의 지금 현재의 가격은 거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더 올려버릴 수도 있겠죠. 가격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NFT 사업, 이 복제가 불가능한 토큰 관련 사업을 위해서 엔진과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NFT 토큰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상승을 했었던 엔진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열파이낸스를 상장한다는 소식과 함께 해당 토큰 엄청난 볼륨을 동반하면서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코인이 언제 상장될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들어가서 기다린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결국은 내부자들을 위한 파티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결국 운이 좋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가격이 반등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더리움에 관련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분석가는 201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더리움이 $500를 뚫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석을 남긴 사람의 이름은 바로 크립토 마이클입니다. 그는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사상 최대 거래 수수료를 기록하면서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50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남겼는데요. 이전에도 $650 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레발을 쳤었으나 비트코인이 무너지자 손 꼭 잡고 같이 하락했었던 이더리움이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한술 더 떠가지고 뉴스비트C 같은 경우는 한 분석가의 차트 분석을 인용하면서 거시적 가격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 이더리움은
2021년에 5,50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보고 있는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축적 기간을 거치면서 우상향하다가 크게 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자, 이더리움 5,500달러. 아마 이 사람이 좀 마약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죠. 대마초를 한 대 피고 이 차트 분석을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 5,500달러를 이야기하기 전에 500달러, 430달러를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더리움이 430달러를 뒤집을 수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분석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구간은 여기 보시는 374달러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이제 저항선이 돼버렸죠. 일단 이 위에 올라와가지고 안착을 해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분석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음 목표가로는 396에서 417달러, 그 다음에 430달러를 목표로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의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이더리움 2.0이 될 것인데요. 이더리움 2.0이 성공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누가 알겠습니까? 5,500달러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알고랜드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USDT보다는 USDC를 좀 더 신뢰하는 편인데, 이제는 USDC가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알고랜드 메인넷에서도 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알고랜드의 자산 레이어 1 확장성을 통해 USDC는 초당 1000건의 거래 처리 속도와 1페니, 그러니까 1원 이하의 거래 수수료를 실현했다라고 합니다. 알고랜드에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용할 만하면은 한 번씩 고개를 들면서 사람들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테더 관련된 뉴욕 검찰 조사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검찰총장실이 비트파이닉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라고 하는데요. 언제 니네 멈췄었냐? 멈춘 줄도 몰랐네요, 저는. 한때는 저도 되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었는데 그냥 뭐 흐지부지하게 흘러가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테더를 흔들어버리면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가 또 흔들리게 되겠죠. 재작년이었었죠. 이 테더 관련된 악재 소문이 나면서 테더 가격이 70센트인가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던 일도 있었는데 그냥 좀 조용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에 관련된 희망적인 정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 시총인데요. 최근에 떨어졌다가 상승하면서 중요 저항선 돌파 후 지지 확인을 받고 있는 상황. 지지 확인을 받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면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날개를 달 수가 있을 것인데,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 떨어지려고 아슬아슬하게 폼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뒤에서 밀어버리고 싶죠. 여기까지 떨어지게. 그러면은 알트코인들 말씀을 드린 대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라 불리는 1946년생부터 1964년생 사이에 출생한 조만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넉넉한 일자리, 저렴한 부동산 시장, 고공행진하는 주식 열풍 속에서 여유로운 인생을 즐겼으나 밀레니얼 세대를 봐라. 2008년도 경제 위기부터 지금의 전염병 사태까지 고난의 연속이다. 다행인 점은 이 젊은 세대는 과학기술에 정통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을 빨리 매수하게 됨으로써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비트코인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금 상관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아주 댄스를 추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블룸버그 분석가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남깁니다. 이 금 가격이 1900달러 이상으로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10,000달러 위에서 놀 수가 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1950달러 정도가 되는 금 가격이 만약에 1800달러대까지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10,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정말 금이 떨어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도 만불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락 요인으로 꼽는 것 바로 CME 갭이라고 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CME 갭에 관련된 구글 검색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CME 갭 그러니까 좀 지겹지만은 뭔가 하고 이렇게 다들 한 번씩 알아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윌리 우는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매수가 이어지면서 만불 위로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이 갭이 사상 첫 번째로 메꿔지지 않는 갭이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잘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 갭을 메꾸지 않고 이대로 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두 개의 갭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9,600불대 하나, 그리고 1,600불대 하나가 있는데, 이대로 그냥 쭉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갭을 먼저 메꾸고 내려와서 아래 것을 메꿀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가 떨어지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앞에서 제가 시소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 증시와 금, 비트코인이 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도 따라서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이 1만 달러 부근에서 임시 바닥을 발견한 것은 아닌가라고 암호화폐 투자회사인 스택펀드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덧붙이기를, 지금 현재 비트코인 펀더멘탈을 평가를 해봤을 때 이 해시레이트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기술적 가격 바닥은 상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OKX의 분석가 네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350달러 선을 지켜낼 수 있다면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살짝 간당간당하죠. 그러면서도 그는 덧붙이기를, 강세 전환의 분기점은 1650달러가 될 것이다.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11,000달러도 넘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분석으로는 타일러 디 코테스라는 유명 분석가인데요.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조만간에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횡보 후 떨어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 있는 지지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의 기반을 닦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시나리오가 곧 결판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 9월 말쯤 해가지고 이 방향성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위로 갈 것 같습니까? 아래로 갈 것 같습니까? 정답은 이 미국 주식시장과 금, 그리고 달러의 반등 여부에 달려있다 라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탈중앙화가 아니냐.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른 자산들의 연동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언젠가 비트코인이 이들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을 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서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공포 단계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인데요. 하락세가 살짝 수그러들면서 중립 단계로 넘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을 편안하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만들어본 이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은, 그래, 토마토 덕분에 정보를 찾는 시간을 많이 아꼈으니까 그 시간을 약간 할당해서 토마토에게 일당 이 광고 시청을 봐주겠어 라는 의미에서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